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 시니어분께서는 바라는 것은 없으니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가끔가다 통화 한 번만 해주길 바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남처럼 대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걱정되기 마련이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죠. 게다가 그뿐일까요? 자식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면 무료했던 일상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올 때면 자식이 어렸을 때보다 더 이뻐 보이기까지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남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70대 김씨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다시 시골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70대 김씨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김씨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죠. 그녀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후 모아둔 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소하게 농사일을 하며 지내던 김씨 할머니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무릎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에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죠. 무슨 일을 하셨길래 무릎이 이렇게 상하셨어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농사일도 그럼 당분간 못하겠네요. 그럼요. 일단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며 지내던 김 씨는 생활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과 같은 것들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가끔 통화하던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무릎은 좀 괜찮은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걱정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아프던 무릎도 다 나을 정도로 이뻤던 손녀였죠. 이 정도는 거뜬하다. 그런데 무릎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게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왜 시골로 이사를 오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서울에서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요? 무릎이 원래 안 좋았던 김 씨는 시골에 이사하기 전 아들에게 같이 살자는 권유를 받았었죠. 그러나 자식들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결국 시골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이 늙은 애미 모신다고 너희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애 엄마도 같이 살기를 얼마나 바란다고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애도 가끔씩 봐주면 저희도 훨씬 좋죠. 맞아요, 어머니. 하나도 안 불편해요. 민지도 어머님 많이 좋아하고요. 농사일도 할 수 없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야 하나 고민하던 김 씨였기에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어여쁜 손녀를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래, 너희가 괜찮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마.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신난다. 그렇게 함께 살기로 한 이후 시골집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과 아들의 전세 자금을 합쳐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손녀를 김 씨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 엄마랑 먼저 식사하세요. 네 애 엄마도 좀 늦는다던데? 민지랑 먼저 먹으마. 그래요? 알겠어요. 전 밥 먹고 들어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아이를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지 의문이 들은 김 씨였습니다. 이렇게 바빠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던 거구만. 김 씨는 아들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이쁜 손녀를 보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씨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산책이나 나갈까? 산책이다, 산책. 공원으로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한 김 씨였습니다. 그렇게 손녀와 함께 공원을 돌고 있던 도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너희들 여기서 뭐 하니? 아, 저희 방금 역 앞에서 마주쳤어요. 퇴근길에 마주쳤지 뭐예요? 난 너희가 하도 안 오길래 민지가 하도 놀자고 해서 산책 나온 길이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저희 들어가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김 씨였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죠. 괜히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기는 싫었던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너희 요즘 일찍 들어오네? 바쁘진 않은 거니? 바쁜 거 다 끝나서 앞으로는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얼른 밥 먹어야지. 내가 저녁 차려주마. 아니야, 엄마. 이미 배달시켰어. 뭐라고? 또 배달을 시켰어? 아들은 틈만 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고 그러한 점이 김 씨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그러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매일 시켜 먹으면 돈은 어떻게 모으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해뒀는데. 에이, 시켜 먹으면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엄마도 반찬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 먹자. 김 씨는 몸에 안 좋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잠기가 밝은 김 씨는 속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나도 이제 민지 내가 키우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척 엄마 집에 가 있는 것도 이제 힘들어. 좀만 기다려봐. 그렇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이제 슬슬 이야기하자. 그들은 김 씨 할머니 몰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마땅한 곳을 못 찾았어. 다 너무 비싸던데. 그냥 저번에 본 요양원으로 하자니깐 거기가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 반찬도 맛없어서 매일 시켜 먹어야 하고. 김 씨 할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세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김 씨의 돈이 필요했던 거였고 같이 살다가 김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그래도 괜찮은 곳은 찾아드려야 할 거 아니야. 김 씨는 이야기를 듣다가 몰래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이 솟구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슬픈 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우선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김 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부터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며느리는 하지 않는 것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도와드리질 못하네요. 며느리는 김 씨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 이야기하였지만 김 씨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고 본가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도 모른 채 며느리는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갔고 같이 살기로 한 것을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김 씨는 결국 참지 않기로 결심했죠.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네. 무릎이 아파서 당분간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병원에 가보니까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최소한으로 움직이라고 하네. 애엄마한테 잠깐 일 좀 쉬고 아이 좀 보라고 해야겠다. 일단 알겠어. 엄마는 좀 쉬어. 아이 봐주느라 더 그랬나 보다.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는 상황에 조금은 당황한 김 씨였죠. 그날 늦은 새벽, 잠기가 밝았던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네. 당분간 자기가 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원래 내가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좋긴 한데 이 기회에 요양원 얘기를 꺼내보는 건 어때? 아픈 거 치료도 하고 도움도 받으시라고 하면 더 좋잖아?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 내일 말씀드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손녀와 함께 놀고 있었고, 김 씨가 소파에 앉자마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요양원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요양원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 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예상한 김 씨는 몇 초간 침묵을 하다가 최대한 슬픈 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애미가 늙어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더니 이렇게 멀쩡한데도 요양원으로 버림받는구나. 할머니 우는 거야? 아빠, 할머니한테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맞벌이 하느라 신경 써드리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거짓말 치지 말거라. 그럴 거면 실버타운에라도 보내준다고 하지 그러냐? 우리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실버타운은 좀 비싸서 힘들 것 같더라고. 맞벌이를 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래? 네 며느리는 낮에 친가에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화들짝 놀라는 아들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민지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네, 할머니. 이어서 김 씨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네가 저번에 새벽에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잠기 박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거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새벽이라도 듣지 않겠니? 그리고 어제는 이 기회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작당모의 하는 것까지 다 들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너는 조용히 해. 창피하지도 않니? 니네가 돈 필요해서 나를 시골에서 데리고 온 거라며? 집 구하려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호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구나. 나는 내 돈 다시 받아가야겠으니까 집을 팔든 어떻게 해서든 내 돈 다시 돌려주거라. 나가서 혼자 살 테니까. 엄마, 우리가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참지 않았죠. 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한 김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채 마무리가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던 며느리는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고 아들도 그날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김 씨였으나 아들과 며느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말고 실버타운에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실버타운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데 너희가 뭔데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 조금이라도 봐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 같구나.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 돌려주거라. 김 씨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아들은 방에 들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죠.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이미 늦었다. 나는 되돌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돈 돌려주거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난리쳐서라도 동네에서 못 살게 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김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가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이 있었고, 그런 김 씨를 잘 알고 있는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단단히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 이상 용서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팔아 전셋집으로 돌아갔고, 김 씨의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기로 한 김 씨는 작은 집을 다시 마련하고 그곳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깨달았죠. 김 씨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다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들은 계속해서 사과하러 찾아오곤 했죠. 매정하지 못했던 김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런 아들은 손녀와 함께 가끔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았을 때보다 더 관계가 좋아진 것이었죠. 김 씨 할머니의 사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꼭 가까워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식들과의 관계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관계인 것 같다가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걱정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게다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들이 서운하게 할 때는 한없이 밉다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무엇도 이길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사연만 보더라도 원래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반해 같이 살면서 틀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내니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누군가는 자식들을 위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자식들이 살아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건강하고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꽃을 피울 시기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도록 키워온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 노릇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 도와줬다면 여러분이 베푼 사랑이 이미 차고 넘친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까지 뒷바라지를 했다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들에게 아직까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세상 곳곳을 탐험하며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아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때인 것을 알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